장발장은 탄생할 수 없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김호준의 질문이었습니다. 경선은 힘들다 권민정입니다. 전 조준영 씨가 안내를 조준영 시절에 시작하겠습니다. 해온 거 활동 때문에 잠시 후 선수들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의심하는 사람이 좌회전입니다. 합니다만 GPS가 그런 의심하고 연결되었습니다. 별개로 레미 테라블 장발장 네. 이게 갱생과 성공은 우리 사회에서 가능한가? 장발장이라는 게 알려지는 즉시 다시 사회적으로 소감시켜버리는 게 옳은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라. 피해자가 용납하기 전에 안 된다. 무척 설득력 있는 말이고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원리가 우리 사회에서 공평하게 작동하는가? 무슨 말이냐면 요즘 사법부 얘기가 많으니까 판사를 예를 들어 사법살인 잠시 후 판결로 언덕마을 잘못된 판결로 방면으로 사람을 죽여버린 사건들이 좌회전입니다. 있어요. 나중에 밝혀져. 1km 앞 그리고 가이드는 대한경로 판사예요.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사가 그 판결을 내렸을 때는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고 혹은 시비에 따라 그런 판결을 내린 건데 근데 그런 판사의 판결로 사망한 피해자의 관점에서 더 이상 당신은 판사를 할 수 없어 사회적으로 퇴출되어야 하고 그런 판사 한 명도 없었어요. 왜 그거 내렸지? 그분들은 그 뒤로도 고위법관도 되고 했는데 왜 판사에게는 그 피해자 중심주의가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왜 남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판결을 계속 평생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그 피해자 중심주의가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중요한 원리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근데 그것도 우리 사회에서는 대중 연예인들에게만 특히 가혹하게 적용되는 건 아닌가? 만만하니까? 그런 생각도 저는 하게 됐고 또 그것과 별개로 생각나는 게 많아요. 네. 그런 정보를 대체 어디서 얻었지? 이 미성년의 개인정보라 합법적인 루트로는 기자가 절대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건 이것대로 또 수사 대상이라고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왕 터진 사건 여러 가지 포인트 다 되돌아봐서 그래요. 그럼 이런 경우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같은 잣대로 이런 사람도 퇴출시키고요. 아니면 이런 사람도 구제합시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잠시 후에 별개로 하더라도 이건 문제라고 생각했던 모든 건 별개로 하더라도 그 도대체 이 정보는 어디서 얻었는가 하는 대목에 고발하는 분이 계세요. 그 얘기는 다시 후반부를 지키고 하죠. 간만에 내란 특검 이야기를 시작합시다. 어제 노상원 씨 윤석열 내란 수배 공판에 증인 출석했죠.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심리로 열린 내란 수배 재판에 노상원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증인 거부했죠. 그렇습니다. 다른 내란 재판에서도 증언을 거부한 노상원 씨는 어제도 대법원의 특검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유가 귀찮았어. 네. 귀찮으니까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사 한번 봅시다. 부인은 피고인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대통령님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증언 거부합니다. 네, 질문하세요. 들어보셔야죠. 어차피 말씀을 다 해주시는 대로 그래도 들어보셔야죠. 당연히. 시간 없어. 너무 잘하는 300m 앞 언덕마을 블랙박스에 통화되어 있는 거 방면으로 맞습니까? 증언 우회전입니다. 거부합니다. 이어서 저를 좌회전입니다.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피고인은 대통령님 증언 거부합니다. 강은 강호필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강호피라고 써있나요? 증언 거부합니다.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귀찮으니까 제가 거부하겠습니다. 법정이 우습게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 롯데리아 회동 영상 어제 법원에 쳤는데 잠시 후 선생님, 영상 언덕마을 좀 봅시다.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수첩에 메모 들어봐요. 어떤 내용을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증인이 머리에 뭔가 덮고 씌우는 동작을 취하고 김영국도 손을 들어도 비슷한 동작을 보이는데요. 어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저 동작은 머리에 저렇게 뒤집어 씌우는 건 매우 일상적으로 하지 않는 동작이죠. 매우 드문 동작이죠. 이거는 미리 준비해둔 복면, 그 선관위 직원들 사실상 납치죠. 예. 데리고 갈 때 복면을 씌우라고 하는 동작처럼 보이고 저런 동작은 잊어버리기 어려워요. 어디 알면서도 모른다고 일관하고 있는 게 노상원의 전략인 것 같은데 계엄이 1년이 지났는데 이 지변 판사가 진행한 내란 수배 재판 아직도 저러고 있어요. 전부 지변 판사 책임이고 저희도 대법원장 책임입니다. 거의 법정이 내란 수배를 다루는 법정이 흔히 같이 책임입니다. 근데 이 노상원 씨는 저희가 수첩에 적어도 무시무시한 계획들에 대해서 전부 다 입을 다무는 전략으로 가는 것 같고 이 수첩이 어떤 내용이냐 간간히 그동안 뭐 단편적인 보도는 있었는데 최근 추정 60분이 관련 보도 중 가장 심도 있는 취재를 했어요. 이거 어제 우리 보기로 했는데 보셨죠? 네, 맞습니다. 어땠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직 밝혀질 게 너무 많아요. 특검 얘기해야 돼요. 네, 특검 얘기 가야 합니다. 이 추정 60분 이미 충격적인 내용인데 못 보신 분들이 아직
외계인 같은 요즘 추정식비나 PD 수첩이나 이런 전통적인 탐사보도 지상파의 프로그램 굉장히 퀄리티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람들이 지상파를 잘 안 보다 보니까. 그래서 내일 추정식 PD를 직접 모시기로 했습니다만 그 전에 저희 유튜브에 지금 있기 때문에 언제든 보실 수 있는데 한번 보시길 바라고 잠깐 노상투첩의 잠시 내용을 후 다룬 좌회전입니다. 일부를 제가 소개해드리자면 500m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아주 꼼꼼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작성됐다는 게 방송 들어요. 그리고 이제 체포, 수거라고 보죠. 수거를 합시다. 수거 작전을 얼마나 300m 디테일하게 지하차도 구상했는지가 옆길입니다.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서 수거 등급이 있어요. A, B, C, D 등급으로 나눠진다고. 나는 A 등급 이건 막 봐요. 분명한데 그 A, B, C, D 잠시 후 지하차도 보면 지금 옆길. 메모 전체 72페이지 3페이지라고 되어 여기서 수거를 끝나는 게 아니라 등급별로 합니다. 지금 3페이지는 1차 얘기가 나오는데 B, C, D 등급은 별도 수집소로 운영하는 되죠. 그러니까 등급에 따른 수집소로 따로 운영하지만 날짜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에요. 1차도 있고 그 다음에 500m 회전 교차로에서 2시 방향입니다. D 플러스 1 D-Day 작전이 되죠. 거기서 계엄이겠죠. 계엄 플러스 1은 12월 4일이겠죠. 계엄을 성공했다면 12월 300m 회전 교차로에서 2시 방향입니다. 14일까지 그때 1차 수거가 있고 그리고 언제까지 각각 되느냐 그 다음 페이지를 봅시다. 22페이지 22페이지를 보면 D 플러스 10에서 D 플러스 30 D 플러스 30에서 60일까지 지역별로 나눕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도위원장을 임명한대요. 지역별로 수거를 책임질 통제하는 지휘소는 갖춰야 되고 그러니까 2달 내내 체포하는 거예요. 2달 내내 A, B, C, D 2달 내내. 그리고 1차 수집 몇 명 하느냐 구체적 숫자도 나와요. 자 여기 보면은 11페이지인데 여의도에서 3, 40명 있죠. 이거는 여의도면 국회의원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숫자는 당시 야당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숫자입니다. 왜냐면 당시 야당 국회는 야당 국회의원 150명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 30명 수거해봐야 150명이면 개헌패제 의결 정도 돼요. 국내의힘도 당연히 열 수 있어. 뭐로 개헌까지 하고 그들을 그렇게 많이 남겨둡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 모두 다 체포하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한동훈 계열로 분류되는 한 30명 정도는 재관당이 되고 안 그러면 여의도 국회의원 30명도 적죠. 네. 그래서 저 30명은 야당 당시 민주당 그 신당이다. 야당 의원들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언론 그리고 앞으로 100에서 200. 100에서 200명. 이건 이제 아마 지구 매체나 지상파, 주요 매체 패스트를 가져가고 그리고 냉면, 오염 판사, 내란 전담 재판을 반대하면서 국회 판사들 추천을 안 받는지 판사들까지 다 오염 판사라고 공개를 합니까? 또 서울협정 하는 거예요, 그냥. 어려워요. 어떻게 된다? 수에서 죽는 거예요. 사법부 내란 전담 재판과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고 일이 안 되겠는데 일이 안 되가지고. 자 그리고 32페이지 보면은 처리 방안, 처리 방안. 500m 70km 과속 단속 뭐 구간입니다. 부담을 이용해서 특가 접촉. 특가로 하고 500m 오른쪽 크게 도로입니다. 손상합니다. 아니면 NNL 손상해서 사격해서 속도를 만약에 다르게 얘기하지. 잠시 후 그러면 사고, 70km 과속 단속 여러 구간입니다. 가지 연결 쭉 나옵니다. 300m 오른쪽 도로입니다. 연평도뿐만 아니라 제주도 나와요. 제주도 이제 등급별로 나와요.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3페이지 안쪽 보면 제주도가 나와요. 제주도 입석 이동 중 사고. 300m 우회전입니다. 폭발을 가르치고 시합부터 같이 저는 칭월 욕심 난사 잠시 헬기 후 이거 우회전입니다. 처음 나오는 건데 헬기 난사 그리고 끝에 용역업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용역업체 뭐지 용역업체 500m 회전 교차로에서 경기도 사격장 양감면 사무소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얼마나 부추기셨습니까? 헬기 난사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수성선은 44페이지 보면은 인간 대형 선박이나 폐군나무 이용하고 쭉 얘기 나오는데 용역업체가 뭐지? 300m 회전 교차로에서 경기도 사격장 메모가 양감면 사무소 용역회사, 방면 용역업체 12시 이런 식으로 메모가 방향입니다.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용역업체가 여기에서 중국 용역업체라고 해요. 이 내용 관련해서 이제 전 777 사령관 예비역 소장 김현섭 예비역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저 있습니다. 분석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사살 임무를 누가 지킬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중국 용역업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시 후 용역업체의 알고 보니 회전 중국다. 교차로에서 경기도 사격장 양감면 사무소 방면 12시 선관위에 방향입니다.
인해서 복면을 씌워가지고 야구 방맹이로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정보사 오비가 가 있더라로 취재가 이어집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하기로 하는데 보면 오싹해져요. 이 방송국 저희 겸손 방송국의 자리는 모두가 다 죽었겠구나. A, B, C, D 두 달에 걸쳐서 저는 첫날 갔고 홍사훈, 주진우, 이재석, 박현민, 정준희 교수 다 갔겠구나. 자, 저희만 가나요? 진범에서 종사하는데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11시 사냥당하게 죽었을 것이다. 전문 프로가 필요한데 외부 용역 업체 이런 표현이죠. 네, 전문 프로. 죽이는 전문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내일 시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계엄의 진짜 속살이 제대로 밝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특검을 끝냅니까? 자, 그래서 특검 2기에 대해 정청래 대표가 또다시 입장을 냈죠. 그렇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봅시다.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을 추진하여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고 모든 책임을 낱낱이 단죄할 것입니다.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이 특검 2기 관련해서 잠시 경찰 출신 오시고 모두 다양한 따져보기로 하고 그리고 여러 세트로 계속 거론되는 내란 전담 재판부 때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네,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잠깐 들어봅시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의원수계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입니다.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법부는 어제 또 정부 법관 조회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위헌성 다음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고 입증을 했습니다. 자, 똑같은 이야기죠. 위헌소지, 재판동료, 사법신뢰, 무한마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법신뢰는 지금 사법부가 떨어뜨리고 있다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내란 전담 재판부를 전방에 이용해서 과속 사법신뢰가 떨어진 게 아니라 방지턱이 사법신뢰가 떨어져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김영현 변호인들은 아직도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비웃기라도 하듯이 판사를 모욕하고 있거든요. 잠깐 봅시다. 이번에도 감시판을 통해서 인민 판사로서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 이진관이라는 자들이 있었죠. 용렬하고 졸렬한 이쪽 품성을 가진 자들이 판사로서 막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진관이 뒤에서 서포트하고 있는 대통령 호성이 가짜 대통령 이재명이도 이진관이가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패패입니다. 저는 여기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직경 판사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판사라고 해요. 우리 판사. 이거 들어봅시다. 화요일에는 우리 지경 판사가 하는 사건의 심리가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한성진 판사와 함께도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자, 윤석에 있는 직경 판사를 단합조사합니다. 윤석열 풀어주기도 했거니와 지금도 재판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질질질 전방에 그리고 과속 대단히 방지턱이 친절하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데크레이션 감사처럼 진행하고 하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나마 살짝 딱딱해졌어요. 살짝 딱딱해진 정도 이 정도입니다. 재판하겠습니다. 한 시간 반 더 드리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언제 뭐 시간을 칼같이 끊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화를 내실까? 법관님 먼저 화를 내시겠는데. 아 있죠. 다 언제 냈어요. 재판 안 받아봤겠지만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분위기. 저게 많이 딱딱해진 거예요. 사법부 신뢰는 재판이 이 모양으로 1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그냥 두고 있는 스스로 똑같아요. 민남과 관련해서 의총했죠? 네,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 전문가 의견을 조금 더 취합해서 결정하자는 게 결론입니다. 정상으로 지금 확인해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500m,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 상대방에게 굳이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런 소리들 아예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하게 되면 재판이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취합하고 의원들의 문의들도 수렴시킨 잠시 다음에 후 결정하자. 어린이 그렇게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자, 준수하세요. 왜저 의원이 자꾸 많이 하냐면 내란 전담 재판부가 법안이 통과돼서 등장했어요. 근데 윤석열은 즉시 위원이라고 이제 헌재로 달려가겠다고 했죠. 그걸 판단할 주체가 누구냐?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판사가 그렇게 잠시 후 의원들이 있다. 재판을 30km 분리시키고 신호 헌재로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런 제가 몇번 해봐서 알죠. 지금 민주당 종혁신당 뭐 걱정하는 게 바로 그 점이에요. 판사가 재판을 중지해, 그러니까 윤석열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실제 위원이 아니라고 판정이 나더라도 몇 달에 걸쳐서. 근데 일단 중지시켜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재를 보내버릴 수가 있다. 그 걱정 우려를 해결할 방법론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헌재로 보낼 수 없도록 그럼 내란 중에 재판이 중지되니까 안 그래도 늦었는데 그런 소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김건희 특검 소식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 밀접한 관계, 의문의 남성 여러 방식으로 표현되는 이 씨가 특검 조사에서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연루 됐을 거라고 전했네요. 네, 이 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건희 씨가 연루됐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이 애초 이제 이 씨 주고받은 문자 띄웠을 때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그때 띄웠단 말이죠. 예. 내가 더 분명히 짚고 싶은 사람이야. 저걸
마음을 띄웠는데 저기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불륜을 퍼뜨리려고 한다는 식으로 말을 했죠. 근데 이제 이 씨는 인정한 거죠. 그때 주가 조작 김건희 씨가 알았다고. 이 씨는 입을 다물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제가 그것도 말했었는데 역시 말을 해요. 자, 지방선거 간접 관련 뉴스가 몇 가지 있어요.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양쪽에서 하나씩 짚고 넘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 성동구청장 칭찬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성동구 주민 신뢰가 최고라는 여론조사 기사를 거론하면서 정원호 구청장을 칭찬하는 SNS를 올렸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골라서 네. 세심합니다. 그런데 이걸 또 나경원 의원이 받았어요.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거를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받아버렸어요. 그냥 보면 아마 한쪽 진영에서만 돌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받아가지고 오히려 상대 인지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난다는 걸 본인이 모르지 않을 텐데 정치 잡아서 근데 받았어요. 오히려 나경원 의원 본인이 서울시장 출마 생각했죠. 이걸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원호 구청장한테 그런 뉴스가 하나 있었고 또 다른 지방선거 염두에 발언으로 김에서 나온 것은 주호영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들이받았어요. 네. 윤호개인은 맞지 않고 계엄도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민주당 의원이 들었어요. 들어보시죠. 계엄은 군사상의 필요가 있어서 해야 하는데 군사상의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 불법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윤의ge인 냄새가 나는 그런 방법은 맞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반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것이 이번 주 의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드러날 확률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방선거에서 장동혁 대표를 뭐라 하고 비대위로 가고 싶은 사람이 있나 봐요. 들어온 거 보니까. 근데 또 특이하게도 그 중심이 대구 경북 출신의 정치인들이 중심이 돼서 지금 500m 10시 방향입니다. 장동혁 대표 이기네요. 잘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뉴스 많이 해서 좋은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조진웅 씨 학창시절 범죄 이름 도대체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걸로 해서 기자들 고발한 300m 앞 10시 방향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힘들다 거기적입니다. 잠시 후 자, 10시 김경호 변호사 방향입니다. 전화연결됐습니다. 오랜만이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자, 배우 조준웅 씨 그 소년범 이력 보도한 기자들을 고발하셨는데 고발하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두 가지입니다. 문제의 패치 기사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방에 형사 재판을 과속 받은 것으로 방지턱이 있습니다. 확인된다 기사와 두 번째는 소년원으로 통치돼서 3학년의 반을 교정기관에서 보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500m 됩니다. 우회전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소년원 통치는 소년법 32조 1항 구호하고 10호 처분, 소년원 통치, 즉 소년 보호 처분입니다. 그 32조 1항은 32조 6항에 따라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쳐서는 안 된다.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300m 있습니다. 앞 우회전입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네, 그것에 따라서 70조에 조회도, 확인도, 응답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 조회도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스패치에서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기사로 했습니다. 잠시 후 위반입니다. 우회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몰랐었는데 변호사님 말로는 소년법에 따르면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조회 자체가 아예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확인했죠 그럼? 응답도 하면 안 됩니다. 가정법원 공무원은. 그러니까 조회도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기자가 가정법원에 물어봐도 응답해서도 안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추가해서 오늘 추가 고발한 내용은 네. 첫 번째, 고등학교 2학년 때 형사 재판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형사 처분하고 소년 보호 처분은 다릅니다. 형사 재판은 형사법원에서, 소년 보호 처분은 가정법원에서 명확하게 구별되는 내용입니다. 서울사실. 아하, 그렇구나. 오늘 추가적으로 고발한 것. 500m 가정법원 50km 사건인데 신호 위반 형사재판으로 과속 단속 그렇습니다. 구간입니다. 500m 이 그린테크 소년법이라는 게 따로 산업단지 있고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제 76조에 따라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한다는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조회도 안 되고 응답도 안 된다. 300m 조회 앞 응답 이것도 뭐가 그린테크 되는 거죠? 산업단지 조회 응답 방면으로 확인, 좌회전입니다. 기사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회 응답 그리고 확인도 안 돼. 확인해 줄 수 없다가 정답인 건데 만약에 묻는다면. 그렇죠. 근데 이 기자는 어떻게 형사 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형사 재판도 잠시 아니지만 후 확인해 줄 수 없어요.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이 구간입니다. 소년 보호 처분의 기록은 잠시 전국적으로 후 그린테크 가정법원 안에 산업단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법원에서 유출하지 않으면 절대로 조회나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복귀 불란 상태입니다. 어허. 그래서 지금 그 어떤 법률로 고발을 하신 거예요? 국유에서? 바로 소년법 70조입니다. 70조 위반. 조회도 안 되고 응답도 안 되고 확인도 안 되는데 이것에 위반했고 그것에 따른 위반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자하고 매체를 동시에 고발하신 겁니까? 그 경위를 위해서 일단은 정법은
바로 가정법원 담당 공무원일 겁니다. 합리적으로 유추해보면. 그렇게 의심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기자들이 요청하면 조사범입니다. 똑같은 형으로 처벌받는 거고, 그렇지 않고 가정법원 담당 공무원이 유출하고 받았었으면 방조범이 됩니다. 감경됩니다. 하여튼 처벌 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고발이어서 형사재판 아닌데 형사재판이라고 한 지점도 추가 고발하실 거고요. 허위사실, 허위사실. 공표, 그렇습니다. 명예훼손했습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이게 진척이 있을 것 같은데 진척 이루어지면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궁금했던 사안인데 김경호 변호사님 빨리 오시네요. 자, 조용히 해주시고 자, 2차 종합특검 관련해서 검찰 출신 두 분과 경찰 출신 두 분이 있습니다. 자, 이건 전 안녕하십니까? 500m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이재현 의원님이십니까? 안녕하세요. 내란 특검 기기는 경찰도 관련이 있고 당연히 검찰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은 이 방첩사가 이 사건을 가져갈까봐 방첩사 말고 특별수사본부를 또 꾸민다고 하더라고요. 국방부 산하에. 그건 그것도 별도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이미 목적지 완료가 부근입니다. 된 최혜병 특검은 그러면 수고를 받아가는 거예요. 예, 지금 받아 있는 상태고 지금 14명에서 28명으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장을 청구하려면 그러면 검찰로 보내야 돼요. 공수처가 아니라. 그게 문제네. 최혜병 특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종료가 없어서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현재 법에 가면 이 사건들이 미종료된 사건을 국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특검이 이제 필요하냐? 국수벌이 있으면 잘 하겠죠. 잘 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란 특검의 최고의 정점은 과연 검찰이 관여됐냐가 지금 중요한 부분이고, 김건희 특검에서는 김건희에 대한 무수의 사건이 무혐의 된게 이것도 검찰이에요. 검찰이 수사의 대상이 있는데 국수본에서 수사를 할 경우에 마지막 게이트키퍼는 검사지 않습니까? 검사가 연루됐다는 게 확인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수급 영장 청구하면 검찰이 제대로 되겠다 이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검이 다시 필요하다는 게 이건지 국수본 영장 청구권 주던가. 맞습니다. 신청권이 있죠. 개헌해야 됩니다. 신청권이 있는데 네. 어차피 검사 영장 청구권이 있으니까 이런 검찰 관련 부분이 원활히 되지 않을 거라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매우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검이 필요한 것이고, 특검을 발족시키는 어떤 형식으로 것이 더 중요해요. 어떤 형식, 뭘 고민해야 됩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다시 해체 모여 하는 것보다는 목적지 내란 특검과 부근입니다. 김건희 특검을 안내를 통해서 종료합니다. 수사 기간을 개정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 새로운 특검을 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새로운 특검을 하려면은 사람 특검과 특검부 수사관을 이렇게 모집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준비 기간이 필요해요. 근데 현재 특검 상태에서 기간만 개정을 한다면은 그 특검이 그 틀을 지켜야 하기 그럼 때문에 김건희 특검이 제일 마지막이니까 김건희 특검 중심으로 개정하는 겁니까? 제 생각이죠. 아이디어의 하나인데. 아이디어 하나죠. 네, 이건 전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수사 효율성, 그리고 이제 수사를 해본 한 사람이 수사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기존의 특검을 기간을 연장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죠.